안녕하세요. 세상의 이면 이야기의 용박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왜 금융권 은행이나 증권회사 영업지점에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수한 인재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한 인재들이란 우리나라의 최상위 대학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대학생들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먼저 그 우수한 인재들은 고등학교에서 거의 줄곧 전교 1등이나 지역,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천재라는 수식어까지 따라 붙으면서 주변에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은행의 창구, 증권회사 창구에서 앉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점이나 영업 창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소속 학교 설립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는 기초 학문이나 공학 쪽의 인재 배출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으로 졸업생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 금융권 영업창구 및 지점이라면 말이죠. 먼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금융권의 영업창구나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은 아웃라이어, 아주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아주 영업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두 번째는 취업이 어려워서 그들조차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내 금융공학, 경영공학이라는 분야가 생겨났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즉 새로운 분야의 니즈로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몇몇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출신의 지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왜 금융권 영업 창구 및 지점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그 결과는 사실 아웃라이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좁아진 취업시장,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 금융권 내 공학자 니즈 증가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융권일까요? 왜 하필 영업 창구의 지점일까요? 금융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업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력적인 직업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융권이 공학도를 채용을 하지만 그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즉 보수적인 구조로 인해서 그들도 다수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점 및 영업창구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금융권은 아직도 보수적인 분위기를 유지한 곳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즉 그들을 위한 혁신적인 환경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나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가대포장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것만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연봉은 거의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평균 최소 한 15년 이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일부지만 금융권은 우수한 인재들이 갈 만큼 괜찮은 일자리인 듯 보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처럼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으면 안정성이 좋지 못하고 연봉이 낮으면 안정성이 높은데 금융권은 이러한 공식을 깨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과연 영업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력적일까요? 아주 일부겠지만 최상위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나 대안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위 대학에서 1등과 꼴찌가 만들어지고 어떤 학생은 낙담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적성이 안 맞아 진로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는 거죠. 다시 수능시험을 치던가 혹은 로스쿨 의전원을 가던가 이러한 다른 대안적 탈출구가 쉽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고 학과 적성에 맞는 곳을 찾기보다는 그냥 취업을 선택하는 되는 경우 말이죠. 마침 금융권에서는 융합형 인재, 공학과 인문이 결합한 인재에 대한 니즈가 있어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금융권 자체 내에서는
그 그룹 내에서 별로 우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게 됩니다. 금융권도 그다지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권에 공급되는 인력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인력이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금융권으로 몰리는 게 옳은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우선적으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인재 배출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제조업의 몰락도 이러한 부분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기초학문, 제약, 기술, 바이오 등 연구하는 혹은 종사하는 인재들에게 보다 높은 연봉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드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의문이 계속 드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금융권으로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 자체가 아직도 보수적인 환경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권 내에서도 잘 활용되고 이와 더불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들을 설립 취지에 맞는 곳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금융권 종사자는 왜 고연봉을 받아야 할까요? 이번 세상의 이면 이야기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